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의 시황을 살펴보고 종목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지난주 미국 경제지표는 혼재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7월 ISM 서비스업 지수, ISM 서비스 지수는 은행, 유통점, 식당 등 서비스 중심 기업들의 고위 경영자를 대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를 통해 집계됩니다. ISM 서비스 지수가 64.1로 시장 예상과 전월 수치를 상회하였으나 7월 ADP 민간 고용이 33만 명으로 전월 68만 명과 시장 예상 69만 명을 모두 하회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한편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은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경제적 신호가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 상황이 연준의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3년 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올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PCE가 예상대로 3%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장기 인플레 2% 목표에 비춰볼 때 완만한 오버슈팅, 단기 급등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며 인플레 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고용시장과 글로벌 공급망도 안정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2인자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부의장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계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비자 인터내셔널입니다. 비자의 오버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하단에 있는 비자 마크에 익숙하시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를 할 때에도 이 비자 마크가 붙어있는 카드가 있으면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비자는 비자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원활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제 서비스 기업이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비자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자의 역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출시한 카드에서 시작됐습니다. 1958년 이전에는 신용카드가 소수의 상인들 사이에서만 발급되고 사용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최초로 중산층 고객 및 중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범용 고객 신용카드인 뱅크 아메리카드를 만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만 사용되다가 발급 은행들이 점차 증가하자 카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전 세계 2만 1000여 개의 금융회사가 모여 만든 벤처기업인 비자 인터내셔널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으로 거듭났고 다음 해인 2008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비자의 사업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자의 수익 모델은 크게 결제 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싱, 국제 거래로 나뉩니다. 그중 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결제 서비스입니다. 비자는 개방형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통해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소비자 상점, 금융기관, 정부의 거래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는 유니온페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결제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드 산업 생태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맹점, 매입사, 발급사, 고객, 카드 소지자의 4당사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에서 비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매입사와 발급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거래를 승인, 청산, 결제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송금, 출금, 환전과 같은 국제 거래에서도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비자의 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11%, 국제 거래 수익은 거래 금액의 0.4% 이상이고 데이터 프로세싱 수익은 거래 건수당 0.07달러입니다. 비자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고정적인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 금액과 결제 건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의 재무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순매출은 2017년 이후 약 180억 달러, 2018년에는 200억 달러,
2019년엔 220억 달러로 YOY 기준 10%를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영업 비용을 제한 영업이익률은 2016년을 제외하면 모두 60%에 육박하며 당기순이익은 2017년 이후 약 66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아웃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뛰어난 범용성이 있겠습니다. 비자는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범용성을 갖고 있어 그 경쟁력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실제 글로벌 가맹점 수는 7천만 곳이 넘고 있으며 약 15,500개의 글로벌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동사의 글로벌 범용성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M&A 활동을 벌이고 있어 그 영향력은 더욱 돋보일 전망입니다. 실제로 동사는 올해 7월 영국의 외환결제 솔루션 업체인 Currency Cloud사를 인수하였고 세계 각국의 핀테크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결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자는 변화하는 21세기에 발맞추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금으로 무언가를 결제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역시 카드 결제 및 계좌 간의 실시간 결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동사는 이에 따른 수혜를 얻을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 73억 달러 규모의 Buy Now Pay Later, 성구매 후 결제 이하 BNPL 시장이 핀테크 업체에서는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동사 역시 마켓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넥스트라에 따르면 BNPL 시장은 약 39%의 CAGR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CAGR라고 합니다. 강력한 전방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은 동사는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는 역시 사이버 범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사기 방지 및 보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소스, 비자 애널리틱스 등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어 향후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비자에 투자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자, 비자 인터내셔널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에비타 멀티플을 사용하였습니다. 36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310.14불이 나옵니다. 현재의 비자 주가가 240.21불이므로 약 30%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 정도를 담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